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황혜숙, 임상훈 옮김. 21세기 북스 출판사. 우리라는 관계.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는 설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집단 내부에서 합의, 신뢰, 도움, 호감, 협조, 정서적 지지, 용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며 더 창조적이고 도덕적이며 인도주의적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내부 집단에 대한 선호가 인간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영장류나 인간의 유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경향은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설득의 달인들은 대부분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단단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라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구분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라는 관계는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점이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기보다 저 사람은 우리 중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다. 따라서 연대감이라는 설득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연대감은 단순히 누군가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대감이란 정체성의 문제이며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연대감을 느낀다. 또한 연대감은 부족처럼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인종, 민족, 국가, 가족, 정치 및 종교 집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장 동료와 취향이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둘 중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와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대감의 중요한 특징은 그 성원들이 서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집단에서는 한 성원의 행동이 다른 성원의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란 자신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특징과 동료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자기와 타자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혼란을 두뇌 회로를 자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두뇌 회로를 공유하게 되면 신경 교차 흥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하나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둘 사이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말한다. 신경과학적 증거가 나오기 훨씬 전에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타인과 정체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여 자기 타자 융합의 느낌을 측정했다. 그 측정치를 통해 연구자들은 어떤 요소가 정체성을 공유했다는 느낌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요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했다. 우리라는 관계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조건은 넓고도 다양하다. 하지만 세 가지 분명한 요인이 있다. 첫째, 우리의 기반을 둔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같은 집단에 속한 동료가 행복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훨씬 선호했다. 예를 들어 팀을 구성해 경쟁하게 했을 때 각각의 팀원들은 같은 팀에 속한 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팀의 로봇이나 사람보다는 자기 팀의 로봇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우리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료들의 선호와 행동을 자신의 지표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집단의 결속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집단에 속한 동료를 선호하고 추종하는 편파적인 충동은 우리 집단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십 년간 검토한 학자들은 부족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부족주의야말로 인간 본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부족주의적 편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연대감을 낳는 관계 맺기. 우리는 앞에서 우리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춤, 노래, 읽기, 걷기, 일하기 등과 같이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여러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통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다양한 관계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냈다. 다른 사람에게서 연대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이러한 공통성이란 대단히 유용한 특성이다. 그 공통점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쉽게 어울릴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공통성이라 할 수 있는 공통 정체성을 이용해서 라피 칼리시는 유대인에게도 아시아인의 정체성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유대민족을 구할 수 있었다. 갈등을 겪고 있던 부부는 부부라는 공통 정체성을 서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서로가 원하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미국인이라는 공통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어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높은 수준의 유전적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편향은 워낙 강력해서 심지어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인 사이코패스마저 자신이 속한 우리 집단의 성원을 걱정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이코패스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체성이 같다고 느끼는 자아들은 좀 더 쉽게 많은 타자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이코패스도 아주 예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성은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집단이 공통에 적합해서 뭉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관한 성명문을 읽은 다음 미국의 백인과 흑인은 서로를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시각이 줄어들었다. 암과 같은 질병에 둘 다 취약한 체질이라는 기사를 읽고 난 유대인과 무슬림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 어떤 인지적인 사고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 경험은 다른 경로를 밟는다. 한 집단의 성원들은 흔히 다른 집단 성원들을 인간 이하로 간주하면서 그 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 학대를 정당화한다. 이를 위해서 다른 집단은 동정, 용서, 교양, 도덕, 이타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특징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간주해버린다. 이러한 편협한 믿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모두 비슷하게 경험된다는 증거로 반박할 수 있다. 외집단 성원이 우리와 같이 비극적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재치 있는 농담에 우리와 같이 웃고 정부의 추문에 우리와 같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외집단을 인간 이하로 보는 시각은 유지하기 어렵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동차 뺑소니 사고 증가와 공장 폐수의 무단 방류로 수천 마리 돌고래가 죽어가는 일에 자신들 일처럼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보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호의적인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통일성을 낳는 관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마지막 태도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혹은 경험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왔다. 중요한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 서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 이런 진실의 토대를 알게 되는 데에도 시간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을 다른 사람 입장에 놓아보면 자기와 타자의 감정이 겹쳐진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의 관점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생, 보스니아계 무슬림의 관점을 가진 세르비아인, 트랜스젠더의 관점을 가진 플로리다 사람 모두가 이 소수 집단의 유리한 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누군가가 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의 입장이 되어보려 애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좀 더 많은 호감과 선의가 생겨난다. 명백히 상대의 관점을 가져보는 것은 호혜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교차 집단의 사람들과 가족과 같은 이웃,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의 적을 갖고 있다거나 정체성을 공유하거나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져보는 데서 비롯된 통합적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한 관계의 통합성은 일반적인 생존 경쟁의 법칙과는 충돌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집단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다른 경쟁자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태도는 이미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멋진 경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는 똑같은 바다의 파도이고 똑같은 나무의 잎들이며 똑같은 정원의 꽃들이다. 이 정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서의 일반적인 동기부여가 정반대의 진실을 주장하고 있는 자연 법칙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 각각의 파도, 잎, 꽃은 다른 것들과 한정된 자원, 구역, 성장 수단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은 위축되거나 아니면 아예 멸종하고 말 것이다. 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인간 본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인해 우리는 경쟁과 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위협 경험이다. 우리 집단의 행복이나 명성이 위협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폭발하여 경쟁 집단의 가치, 자격, 심지어 인간성마저 깎아내린다. 서로 경쟁하는 국가, 민족, 종교적 실체들이 파괴적 테크놀로지와 대량 학살 무기로 서로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화합을 지향하며 집단 간의 적대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라는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인정하는 사람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적과 싸워야 한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강력한 적이다. 이 가차없는 법칙은 우리 유전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의 중요한 내 집단 성원 속에 그 유전자가 중증적으로 자리 잡도록 만든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가족, 친구, 지역, 정치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과 중복되는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와 유전적 관련이 적은 집단보다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이라는 강력한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빤히 지켜보고 있는데 집단 간의 통합을 위한 싸움에서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자연의 명령과 힘을 이용해야 할 때다. 1장에서 주짓수를 배운 여성이 상대방의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받아쳐서 강력한 적을 제압한 일을 기억하는가? 이 전략을 통해 나는 연대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먼저 교차 집단 성원들을 우리의 집과 동네와 친구들 사이의 네트워크 속에 좀 더 노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유전적 유사성이라는 믿을 수 있는 신호에 반응하며 익숙해진다. 경쟁을 통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타워즈의 포스가 너와 함께하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주짓수 스타일로 바꾸어 그들의 포스가 너와 함께하길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똑같은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자연 법칙을 바꾸어 다양하면서도 단기적인 통합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라는 관계는 그 순간에는 강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취약하여 지속되지 못하고 쉽사리 사라져버린다. 다행스럽게도 이 관계를 강화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어떠한 믿음, 가치, 선택을 선호하게 만드는 행동인 주의 집중이다. 어떤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 현상을 초점의 오류라고 불렀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을 말한다. 카너먼은 그가 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 개념을 설명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해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점의 대상이 바람직한 특성일 때 그 특성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더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모든 인지 오류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초점의 오류에서는 우리를 위해 잘 작동하던 시스템이 알고 보니 사실은 조금은 민감한 시스템으로 판명되었다. 모든 정보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배고플 때는 음식 냄새에, 회사에서는 연설 준비를 마친 CEO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에서 유리하고 진화 과정에서도 잘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 주목하는 것이 언제나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버리는 이유가 그것의 본질적인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게 만든 다른 요소들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설문에서 미국인들에게 미국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9.11 테러는 늘 30% 정도 나오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9.11 테러 10주년이 다가와 대중매체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미국인 65%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되었다. 기념일이 지나고 보도가 수그러들면서 이 비극에 대한 중요성도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며 이전의 30% 수준으로 돌아갔다. 보도량의 변화가 관찰자에게 이 사건을 주의해서 보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국가적 중요성이 극적으로 바뀌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 온라인 가구점에서 진행했던 실험을 살펴보자. 참가자 중 절반은 인터넷 링크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에서 보슬보슬하고 푹신해 보이는 구름 이미지를 보았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야 가구를 볼 수 있었다. 학자들이 설계했던 주의 집중으로 인해 구름을 먼저 보았던 고객들은 편안함이야말로 가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고 따라서 좀 더 편안한 가구를 구매하려 했다. 반면 구름 이미지를 보지 않았던 다른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들은 값싼 가구를 구매했다. 왜 그럴까? 이들은 랜딩 페이지에서 비용과 관련 있는 이미지, 동전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자들이 전략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던 개념이 구매자들이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연구 참가자들에게 현재 자신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이나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사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의를 집중해서 봐달라고 요청했다. 나이가 든 사진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연태 계획을 설명했을 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나이 든 사진을 보고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이들의 반응은 자신의 미래 경제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은퇴에 가까운 나이에 자신들의 이미지에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 그 사진 속의 사람을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커졌던 것이다. 언론인, 웹페이지 디자이너, 저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해서 9.11 테러나 가구의 특성, 은퇴자금 투자를 더욱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면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연대감이라는 대의에 더 주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곧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교차 집단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된 다른 집단 성원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 편견에 익숙해지도록 마음을 수양하고 그들과 공유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게 해야 한다. 주의력을 긍정적인 곳으로 향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른 집단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열을 무력화하고 다른 집단과의 연대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첫째,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강력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둘째, 훈련을 통해 위협적인 사고에서 덜 위협적인 생각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이런 전환은 위협적인 생각의 근거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집단을 만날 때마다 혹은 외집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분열해서 좋은 관계로 주의를 돌리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드디어 과제를 완수한 것이다. 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비장의 카드가 있다. 교차 집단을 우리로 받아들이려는 진지한 노력을 진정한 개인적 선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교차 집단과의 연대감은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자아 개념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책은 전 세계 약 44개어로 번역이 되었고 누적 판매 500만 부를 돌파한 책이죠. 비즈니스의 바이블,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2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개정판에는 새롭게 등장한 최신 연구 자료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통찰력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법과 행동 방식, 개인의 삶을 바꿔놓는 설득 원칙의 새로운 장을 추가했는데요. 저는 새롭게 추가된 장인 연대감의 원칙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설득에서부터 시작해 인간관계, 비즈니스까지 설득의 대부가 알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불변의 원칙. 책으로도 만나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